45문장 두 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6개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에 익숙하지 않아서 몇 차례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더 강의가 체계적이고 좀 깊이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은 약간 기본 개념만 설명하는 위주로 강의를 하고 2차 강의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문장 뿐만 아니라 듣기나 장문, 리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제 부분에서 과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우선 시제 부분 과거, 동사는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형태의 동사 구조, 그 다음에 명사는 복수 명사에 대해서, 명사 대체는 동명사구가 어떻게 명사로 활용이 되는지, 명사 수식 역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그 다음에 부사 유형은 독자적으로 전치사와 명사가 부사처럼 쓰인다거나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전치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제 부분이 될 건데, 시제에서 과거는 단순하게 영어에서는 과거가 ed가 붙는 일종의 과거형 전미사가 붙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에서도 과거는 왔다, 얻다 라는 어떤 독특한 과거형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과거 표현을 아는 것과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과거 표현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다라는 어떤 현재 시제에서 보았다 또는 봤다라고 표현한다거나, 먹다라는 표현에서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형태가 한국어에서는 현재와 과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영어에 있어서도 본다, 보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see, look, 지켜보다 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동사에서 물론 동사형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의 과거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일종의 단어 공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에 대한 과거 표현은 쏘고, 보통 ed를 붙이니까 looked, 그 다음에 watch는 watched, 이런 형태의 영어에서도 독특한 과거 표현이 있습니다. 먹다 역시 마찬가지로 eat, 마시다도 있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drink, 정도. 자, eat는 ate라는 단어가 있고 과거로, drink는 drank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도 시제를 표현을 할 때는 동사로 시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상회화에서는 일상회화, 대화 또는 리포트에 대해서 일상회화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고서, 시제를 기준으로 쓰는 일기, 이러한
등에서는 다양하게 과거 시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만약에 영어 문장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60-70% 거의 70% 가까이 문장의 70% 가까이는 일상생활이나 보고서 어떤 일기 글을 쓸 때는 이야기를 할 때는 70%가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결국에는 필수적으로 영어 동사를 공부할 때 과거형을 공부해야 되고 과거형 기준으로 학습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go, went, gone 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went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went라는 표현을 공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동사,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앞부분에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동사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영어는 우리는 나는 아침을 먹는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국어 서술 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I have breakfast 라는 어떤 표현을 보면 영어의 서술부, 동사부는 주어 다음에 있습니다. 이 점을 중국어도 비슷한데 이 점을 알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모른다 해도 1차적으로 뭐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subject 그 다음에 동사 표현, 이 두 가지를 먼저 영어 표현을 할 때 뱉을 수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 연결 정도만 하고 문법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어도 자기가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 동사 표현을 사실상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어는 일단 한국어하고 비슷하니까 주어는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그 다음에 나 아침을 먹는다. 그러면 나는 아침 먹는다 하면 I breakfast hav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적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를 표현을 할 때는 일단은 나는 먹는다 아침,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I have 라는 그 표현이 바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와 동사 이 서술부를 하나로 인식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한국어에도 서술부가 아주 많은 패턴이 있고 시제도 나타내고 상황도 나타내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 동사 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도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동사구, 수동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 동사 파트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많이 익혀두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설명을 한 것처럼 비동사와 형용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문장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비동사,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이, 예를 들어서 I'm happy 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문장인데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I'm happy about your work 이런 식의 어떤 에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치사, 보통 이게 전치사 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의 패턴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I'm happy about your work. 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전치사들이 그 비동사하고 형용사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자, 전치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for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about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t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 예를 들어서, water is good for health. 자, 이런 간단한 문장에서도 이 비구포라는 어떤 표현이 하나의 어떤 서술부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what is good for what 하면은 for health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what is good for health 이런 형태의 문장은 사실 뭐 수학의 수열 정도로 따지면, 자, 뭐는 뭐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A는 B에 좋다. 뭐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자,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어떤 도구가 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따지면은 A는 B에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은 뭐 많게는 1000개의 문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언어 표현을 할 적에 실제 하나의 심플한 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at is good for health 이런 문장을 사실은 A is good for health, A is good for B 라는 문장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자주 쓴다면, 영어 문학권에서 쓰거나 이럴 때 자주 쓴다 그러면은, 아니면 외국에 가서 뭐 이제 한국어가 안 통하는 데에서 영어를 쓴다고 한다 그러면 A is good for B 라는 표현을 쓸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빈도수가 아주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어를 아주 많이 표현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빈도수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내 걸로 만들고 그거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면 사실은 영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벌써 what is good for health와 같은 패턴의 문장을 뭐 1000개, 10,000개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영어로 뭐 거의 10만 개의 문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패턴을 갖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컴퓨터 뭐 AI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것처럼 사람도 어떤 로직, 논리, 문법적인 논리나 아니면은 표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문장을 더 한다 그러면 I am good at swimming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I'm good at soccer, playing soccer 해도 되고. 하여튼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는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의 어떤 패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뭐 어떤 수거처럼 외운다기보다는 하나의 조합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조합.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형용사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비동사, 형용사의 문장 구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형용사는 대부분 형용사와 어떤 전치사가 만난다 라고만 생각을, 어울리는 전치사가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이 표현을 그대로 문장에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와 어울릴 수 있는, 전치사의 뜻에 맞는 명사가 오겠죠. 명사나 명사구 뭐 등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r at, responsible for, 다음에 absent, 뭐 from, 이런 어떤 형용사와 전치사 매칭을 시켜줄 수 있으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사 복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강의 때는 단수, 어나 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어에서의 그 표현과 한국어에서의 표현의 어떤 차이. 자, 한국어에서는 복수를 까다롭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기 세 남자가 있어. 저기 세 남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저기 세 남자들이 있어 하는데, 뭐 보통 그냥 저기 세 남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굳이 세 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에 대해서 복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대다수가 그렇고. 근데 영어는 좀 다릅니다. 영어는 There are three men. 자, 영어에서 There are three men 이라는 어떤 이 단수를 쓰면은 일단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영어에서는 100% 영어는 복수를 쓸 수 있는 명사에서는 복수를 써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수 표현이 상당히 빈도수가 많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복수는 뭐 대다수 표현이 s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예외적인 부분은 뭐 es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man처럼 어떤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s를 붙이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북이라는 어떤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북이 하나일 때는 a book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두 개 있을 때는 two books 이렇게 100%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북이라는 어떤 보통 명사, 이 북을 한 권, 두 권, 세 권을 센다 그러면은 a book, 두 권이면 two books. 그러니까 항상 이 복수 표현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표현을 안 하고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복수 표현을 안 할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영어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I have to book 이렇게 영어를 썼다 그러면 books 안 하고 영어 좀 잘 못하네 이런 얼핏 들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I have two books 이렇게 s를 붙여서 쓰는 게 좀 맞고, 그리고 실제로 영어 표현은 어떤 빈도수 확률로 따져도 복수를 사용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것에서 실수를 안 하면 보편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작문을 한다. 근데 내가 빈도수가 높은 시제나 단수 복수나 어떤 구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테이크가 계속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문장이나 어떤 글에는 문법적 오류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근데 시제나 아니면 단수 복수 처리나 구문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본을 잘 지킨다. 그러면은 내가 쓴 문장이나 내가 쓴 글은 어떤 오류, 글에 있어서의 오류는 내가 어떤 익스프레션, 어떤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외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표현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잘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피킹하고 리스닝 할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 to book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I have two books 이렇게 표현을 하면 two books라는 게 귀에 익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to만 들어도 좀 알 수 있는데 갑자기 two book 하고 끝나면 그 book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다시 퀘스천 마크를 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피킹 할 적에 내가 만약에 영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two book, 나는 책 2권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s를 표현을 안 하고 말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리스닝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복수의 s나 이런 표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습관이 안 들여서 표현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리스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will cook 3 eggs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는 단순하게 표현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문장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ggs and fish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will cook 3 eggs and fish eggs and fish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이게 리스닝 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연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eggs and fish라는 거를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eggs and fish 이렇게 발음을 안 한다는 거죠. eggs and fish 이런 식의 어떤 eggs and fish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들을 때. 근데 그거를 캐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S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도 잘 안 나고 eggs and fish. 그러면 만약에 S에 대한 이런 복수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egg라는 게 분명히 말을 했어도 egg를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수 복수에 대한 명사의 단수 복수, 특히 복수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스피킹을 하거나 리스닝을 할 때 일단 스피킹 할 때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닝 할 때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특히 전치사나 단수 복수, 연음이 되는 어떤 하나의
단어하고 연관돼서 연음이 되는 어떤 표현들을 캐치를 잘 하면 리스닝이 상당히 쉬워지는데, 이걸 캐치를 못하면 리스닝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말이 빠를수록, 또는 말하는 사람마다 발음도 중요하지만 발음보다는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뭐 허스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의 말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지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의 어떤 표현,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방법인데, 그 캐치 방법 중에 하나가 빈도수가 높은 이런 북스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I'm good at swimming 이렇게 얘기했을 때 good at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어떤 그 단어들의 어떤 연음이 캐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표현을 잘하면, 그러면 쉽게 캐치가 된다라는 거죠. 명사 대체, 동명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명사구는, 자, 한국어에서는 뭐 듣다, 듣기, 또 보다, 보기, 봄, 이런 어떤 그 서술어, 동사를 명사화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어에도. 먹다, 먹기, 그러니까 먹다 내기 이렇게 안 하고 먹기 내기 이렇게 표현하듯이. 자,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하나의 동사에, 예를 들어서 이런 eat라는 동사에 eat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표현에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I am eating 뭐가 있을까요? each, 복숭아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이때 eating은 그냥 동사형입니다. 어떤 비동사하고 동사형 때를 뭐뭐 하고 있다라는 거고, 좀 다르게 eating healthy food is important, 이런 표현을 하면, 이때 eating healthy food 하는 것은, 이때 eating은 이게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하면 먹는 것, 먹기, 먹는 것,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eat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사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명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뭐 singing is believing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치면 흔한 표현인데, believe, singing is believing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역시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 이것도 명사를 대체하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을 때 그 기능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나오겠네. 나중에 분사 구문이 있으니까.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냥 동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동사의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는, 한 60-70% 갖고 있는 표현. 또 하나는 그게 포지셔닝이 바꿔서 그냥 명사처럼 쓰이는, 뭐 A는 B다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게 이제 분사구 형태의 어떤 표현인데, 그런 세 가지 형태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동명사구가
동명사 구라는 거는 지금 여기처럼 eating healthy food라는 게 하나의 동명사 구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sing이라는 거는 그냥 동명사인 거고, 얘는 동명사인 거고, 구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의 어떤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프레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는 전치사구.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이런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이게 이제 하나의 군문인데 of라는 표현이 of Korea가 캐피탈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Tom from Canada will visit me. 야, 이게 썩 익스프레션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Tom from Canada will visit me.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from Canada 부분이 from Canada가 예를 들어서 Tom is from Canada 라는 하나의 문장과 Tom will visit me 라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고, Tom from Canada will visit me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from Canada가 Tom을 어쨌든 수식하는 형태, 이런 문장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를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다, 이해도 면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쓴다 하더라도 과연 이 표현으로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영어가 쉬워지는 거고, 그냥 문장을 다 외우거나 아니면은 공부해가지고 그 문장을 내가 써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영어가 쉬워지진 않습니다.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사 유형 전치사구. 예를 들어서 in general, we learn English in school.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치면 in general이라는 것도 전치사구가 되겠죠. generally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in이라는 표현과 하나의 general이라는 표현이 만나서 전치사구 형태로 되는 거고, We learn English in school에서 학교 안에서 라는 어떤 표현인데, at school, to school 등이 쓰일 수는 있는데 그 의미에 따라서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in school, 학교에서 공부한다 라는 개념으로는 in school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e learn English in school, 이런 형태로 전치사구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의 활용은 상당히 많은 표현입니다. 특히 부사적인 전치사구 활용은 예를 들어서 시간, 장소, 이유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죠. 시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t, 아니고 at, in, on,
기간, for. 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는 from. 역시 at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destination의 의미로 to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you as for.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I had breakfast at 8 o'clock. 그냥 at 8 a.m. at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시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구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제에서 45문장 중에 6가지 어떤 패턴, 시제, 동사, 명사, 명사대체, 명사수식, 부사 유형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6가지를 과거, 비동사형, 형용사, 전치사, 복수, 동명사구, 전치사구, 전치사구 등에 대한 어떤 표현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45문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 45문장은 하나의 문법 예라고 보면 됩니다. 각 한 문장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주요 부분이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시제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 형태의 동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명사 부분, 단순하게 단어로서의 명사, 그 다음에 문법적인 위치, 포지션에서의 어떤 명사를 대체, 그 다음에 역시 문법적인 포지션 위치에서의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역시 부사 유형, 부사의 어떤 형태, 문장 포지션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심플하면서도 구문, 센텐스, 클로즈, 센텐스 이런 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나중에 나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45문장에서 6가지 파트를 좀 세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알면 영어의 어떤 문법적, 로직, 영어를 문법적으로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